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대장입니다. 제가 매일 준비하는 모든 분석 내용은 댓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정리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별 핵심 포인트와 함께 조합 정보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KBO 첫 번째 경기 삼성과 한화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은 이번 시즌 105경기에서 62승 2무 41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8리입니다. 홈에서는 31승 1무 19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한화는 이번 시즌 104경기에서 48승 3무 53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5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6승 1무 26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7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삼성 선발은 크리스 페텍입니다. 이번 시즌 4경기에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홈에서는 1승 1패, 평균 자책점 4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기아전에서는 7이닝 4피안타 3실점으로 패했고 그전 기아전에서는 5이닝 6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하나 선발은 왕앤청입니다. 이번 시즌 22경기에서 10승 4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원정에서는 5승 1패, 평균 자책점 3점으로 좋은 편입니다. 직전 두산전에서는 5이닝 3실점, 그전 삼성전에서는 6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삼성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중반이지만 평균 실점은 7점대 초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마운드 흐름은 불안하지만 최근 하나와의 두 경기에서 8점, 11점을 만들면서 타선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6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3승 7패로 흐름이 좋지 않고 특히 최근 삼성과의 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8실점 이상을 허용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삼성이 8승 1무 3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에서는 왕앤청이 시즌 기록과 원정 성적에서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지난 8월 4일 삼성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삼성 타선의 최근 흐름은 당시와 다릅니다. 최근 하나와의 두 경기에서 19점을 만들었고 장타까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10경기 팀 평균 자책점이 6점대 초반으로 올라가 있어 왕앤청이 내려간 이후 불펜 싸움에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패땡 역시 직전 기아전에서 7이닝 3실점으로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탈삼진 9개를 잡으면서 구위도 보여줬고 홈에서 기복은 있지만 초반부터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승부에서는 최근 타선 흐름과 맞대결 우위를 가진 삼성을 보겠습니다. 다만 왕앤청이 최근 삼성전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줬고 패땡 역시 직전 등판에서 안정감을 보여준 만큼 전날처럼 점수가 크게 열리기보다는 초반부터 비교적 팽팽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삼성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두 번째 경기 롯데와 NC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롯데는 이번 시즌 105경기에서 46승 2무 5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6리입니다. 홈에서는 20승 31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NC는 이번 시즌 100경기에서 46승 2무 5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3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1승 2무 25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1무 5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롯데 선발은 제레미 비슬리입니다.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8승 5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홈에서는 5승 1패지만 평균 자책점은 4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SSG전에서는 5이닝 7실점으로 크게 흔들렸고 그전 삼성전에서는 7이닝 4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NC 선발은 라일리 톰슨입니다.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5승 무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도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으로 안정적입니다. 직전 KT전에서는 6이닝 2피안타 1실점, 그전 SSG전에서도 6이닝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롯데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3할을 넘기고 있습니다. 타선 자체는 좋은 흐름이지만 평균 실점 역시 5점대 후반으로 마운드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NC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6점대 후반입니다. 다만 최근 롯데와의 첫 경기에서 9점을 만들었고 전날에도 5득점을 기록하면서 타선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NC가 9승 5패로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에서는 NC의 우위를 보겠습니다. 톰슨은 이번 시즌 아직 패가 없고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도 2점대 후반입니다.
특히 롯데를 상대로도 지난 6월 23일 7이닝 1실점으로 잘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비슬리는 7월에는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점으로 매우 좋았지만 8월 들어 12이닝 동안 11실점, 평균 자책점 7점대 중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직전 SSG전에서도 5이닝 7실점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롯데 타선이 최근 살아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도 NC를 상대로 8점씩 뽑았고 최근 10경기 팀 타율도 3할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NC가 톰슨을 앞세워 초반 우위를 잡더라도 후반까지 완전히 편하게 갈 경기는 아닙니다. NC도 최근 마운드가 불안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톰슨이 긴 이닝을 버텨줄 가능성이 높고 롯데 선발 비슬리의 최근 흐름을 생각하면 타선이 초반부터 득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부에서는 선발 우위를 가진 NC를 보겠습니다. 득점에서는 최근 롯데 타선의 상승세와 비슬리의 8월 부진, 두 팀의 최근 맞대결 득점 흐름을 고려하면 낮은 점수보다는 다득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NC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세 번째 경기, 기아와 두산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기아는 이번 시즌 105경기에서 55승 2무 48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 1입니다. 홈에서는 29승 2무 22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두산은 이번 시즌 106경기에서 55승 3무 4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7푼입니다. 원정에서는 25승 2무 27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1무 3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기아 선발은 아담 올러입니다.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10승 8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입니다. 홈에서는 7승 3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으로 강합니다. 직전 삼성전에서는 6이닝 4피안타 1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삼성전에서는 1이닝 8실점으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두산 선발은 곽빈입니다. 이번 시즌 21경기에서 9승 4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입니다. 원정에서도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으로 안정적입니다. 직전 하나전에서는 6이닝 2피안타 무실점, 그전 LG전에서는 6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기아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6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도 2할 9푼입니다. 공격력은 좋은 편이지만 평균 실점도 6점까지 올라가 있어 마운드 기복이 있습니다. 두산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6승 1무 3패로 흐름이 좋고 특히 마운드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두산이 8승 5패로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두 선발의 현재 컨디션이 모두 좋습니다. 올러는 홈에서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으로 강하고 직전 삼성전에서도 6이닝 1실점으로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곽빈은 더 안정적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 1패, 평균 자책점 1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2경기에서도 12이닝 동안 2실점만 허용했습니다. 기아를 상대로도 지난 6월 26일 6이닝 무실점, 6월 14일 6이닝 1실점으로 강했습니다. 기아 타선은 최근 득점력이 좋지만 곽빈을 상대로는 이전 맞대결에서 고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두산 타선 역시 올러가 홈에서 보여주는 안정감을 생각하면 초반부터 많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기아가 6대1로 승리하면서 두산 타선을 잘 막았습니다. 두산은 최근 전체 흐름은 좋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곽빈이 선발로 나오는 만큼 전날과는 다른 형태의 접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부에서는 최근 곽빈의 압도적인 투구 내용과 이번 시즌 기아전 강점을 고려해 두산을 보겠습니다. 득점에서는 올러와 곽빈 모두 현재 선발 컨디션이 좋고 초반 선발 싸움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낮은 점수의 승부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두산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네 번째 경기, LG와 SSG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LG는 이번 시즌 106경기에서 58승 1무 47패입니다.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5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 8리입니다. 홈에서는 33승 21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1무 5패입니다. SSG는 이번 시즌 108경기에서 42승 3무 6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6점대이고 팀 타율은 2할 6푼입니다. 원정에서는 21승 1무 33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LG 선발은 카를로스입니다. 이번 시즌 2경기에서 1승 무패, 평균 자책점 1점대 중반입니다. 아직 홈 등판은 없었고 13이닝 동안 단 2실점만 허용했습니다. 직전 키움전에서는 6이닝 5피안타 2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두산전에서는 7이닝 동안 피안타와 볼넷 없이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SSG 선발은 페드로입니다. 이번 시즌 5경기에서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1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는 평균 자책점 5점대 중반이지만 아직 표본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LG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공격 기복은 있지만 마운드는 이전보다 안정된 흐름입니다. SSG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도 5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타선이 점수를 만들어주는 경기는 많지만 경기별 편차가 큰 편입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LG가 9승 3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는 득점 쪽을 보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카라스코는 KBO 2경기에서 13이닝 2실점에 볼넷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빌라도 이번 시즌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점대 후반이고 피홈런도 아직 없습니다. 최근 롯데전에서도 6이닝 동안 자책점 없이 버티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다득점 경기가 많았지만 최근 2경기는 5대3, 4대1로 이전보다 점수가 줄었습니다. 특히 전날 경기에서도 LG가 SSG를 4대1로 잡으면서 양팀 합계 5점에 그쳤습니다. LG 타선은 최근 10경기 팀 타율이 2할 2푼대 초반으로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SSG도 전날 경기에서는 5안타 1득점에 그쳤습니다. 두 선발 모두 최근 내용이 좋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초반부터 점수가 크게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승부보다는 카라스코와 아빌라의 선발 싸움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양팀 타선의 최근 기복까지 고려하면 다득점보다는 낮은 점수의 승부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KBO 마지막 경기 KT와 키움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KT는 이번 시즌 102경기에서 61승 2무 3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5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8푼 1리입니다. 홈에서는 30승 1무 20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7승 3패입니다. 키움은 이번 시즌 109경기에서 40승 2무 6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5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5리입니다. 원정에서는 17승 1무 34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KT 선발은 로건 알렌입니다. 이번 시즌 8경기에서 3승 1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입니다. 홈에서는 1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NC전에서는 5이닝 3실점, 그전 NC전에서는 5이닝 1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키움 선발은 김윤아입니다. 이번 시즌 8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7점대 중반입니다. 원정에서는 1승 무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이지만 전체적인 안정감은 부족합니다. 직전 SSG전에서는 4이닝 6실점으로 패했고 그전 기아전에서는 5이닝 3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KT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6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7승 3패로 투타 밸런스가 좋은 흐름입니다. 키움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이고 평균 실점은 6점대 중반입니다. 타선은 최근 살아있는 편이지만 마운드가 계속 많은 점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KT가 9승 1무 3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날 키움이 KT를 10대5로 잡으면서 반전을 만들었지만 시즌 전체적인 맞대결에서는 여전히 KT가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건 알렌은 최근 원정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 키움을 상대로도 4이닝 3실점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압도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크게 무너지는 유형은 아닙니다. 반면 김윤아는 이번 시즌 평균 자책점이 7점대 중반이고 최근 SSG전에서도 4와 3분의 1이닝 6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특히 피홈런이 많은 편이라 장타 생산력이 있는 KT 타선을 상대로 부담이 있습니다. KT는 최근 10경기 평균 6점대 후반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이 좋고 키움을 상대로도 이번 시즌 평균 5점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날 패배했지만 그 이전 맞대결에서는 8대3, 7대3, 3대0으로 꾸준히 우위를 보였습니다. 키움 역시 최근 타격이 완전히 죽어있는 팀은 아닙니다. 전날 KT를 상대로 10점을 만들었고 최근 10경기에서도 평균 5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건 알렌도 홈에서는 원정보다 실점이 조금 더 많은 만큼 키움이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승부에서는 시즌 전력과 맞대결 우위, 선발 안정감에서 앞서는 KT를 보겠습니다. 득점에서는 김윤아의 최근 불안과 키움, 타선의 상승세를 함께 고려하면 양팀 모두 득점이 나오는 다득점 흐름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KT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첫 번째 경기, 오릭스와 니온엠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오릭스는 이번 시즌 108경기에서 53승 2무 53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6리입니다. 홈에서는 35승 1무 15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리온햄은 이번 시즌 110경기에서 61승 4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1입니다. 원정에서는 27승 27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오릭스 선발은 소타니입니다. 이번 시즌 9경기에서 4승 4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홈에서는 2승 1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지바롯데전에서는 5이닝 사실점으로 패했고 그전 야쿠르트전에서는 9이닝 사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리온햄 선발은 아리아라입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4승 6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초반입니다. 원정에서는 3패, 평균 자책점 8점대 초반으로 좋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전 라쿠텐전에서 9이닝 무실점 완봉승을 거뒀고 그전 지바롯데전에서도 9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오릭스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도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경기마다 기복이 있고 전날 리온햄을 상대로 4대12로 크게 패했습니다. 리온햄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오릭스를 상대로 2대6으로 패한 뒤 전날 12대4로 크게 반등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리온햄이 13승 7패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릭스는 홈에서 상당히 강하지만 리온햄과의 맞대결에서는 계속 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리온햄 타선은 오릭스를 상대로 경기당 평균 5점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만 놓고 보면 소타니가 시즌 평균 자책점에서는 앞서지만 리온햄을 상대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리온햄전에서 4와 3분의 2이닝 3실점, 6이닝 5실점을 기록했고 2경기 모두 패했습니다. 반대로 아리아라는 시즌 초반 원정에서 크게 흔들렸지만 최근 2경기 연속 9이닝 무실점으로 완전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특히 오릭스를 상대로도 최근 7월 경기에서 6이닝 1자책으로 좋은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득점에서는 전날 16점이 나온 경기만 보고 다시 다득점을 따라가기보다는 양팀 선발 흐름을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리온햄 타선이 최근 살아있긴 하지만 아리아라의 현재 컨디션이 워낙 좋고 오릭스 역시 홈에서 평균 실점이 3점대 초반으로 안정적입니다. 승부에서는 맞대결 우위와 최근 살아난 아리아라의 투구 내용을 고려해 리온햄을 보겠습니다. 득점은 전날과 달리 선발 싸움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낮은 점수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리온햄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MPB 두 번째 경기 소프트뱅크와 라쿠텐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번 시즌 106경기에서 66승 1무 39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4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 5푼 6리입니다. 홈에서는 35승 21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라쿠텐은 이번 시즌 104경기에서 41승 1무 6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입니다. 원정에서는 17승 1무 34패로 약하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선발은 마츠모토입니다.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7승 2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홈에서는 5승 2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입니다. 직전 세이브전에서는 7이닝 3피안타 1실점으로 승리했고 최근 라쿠텐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라쿠텐 선발은 코자 타츠키입니다. 이번 시즌 14경기에서 1승 8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원정에서는 4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리온햄전에서는 8이닝 1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했지만 패했고 그전 소프트뱅크전에서는 5이닝 6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소프트뱅크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5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 패배 중이지만 전체적인 공격력 자체는 여전히 좋습니다. 라쿠텐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3점대 초반입니다. 특히 이번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5대2, 6대4로 2경기를 연속 가져가면서 분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소프트뱅크가 10승 9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2경기 결과만 보면 라쿠텐 흐름이 좋아 보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 차이를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마츠모토 하루는 최근 세이브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이었고 홈 평균 자책점도 2점대 중반입니다. 특히 라쿠텐을 상대로 지난 7월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라쿠텐 타선이 최근 소프트뱅크를 상대로 점수를 내고 있지만 시즌 전체 원정 평균 득점은 2점대 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자 타츠키도 최근 리온햄전에서 8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 5이닝 6실점, 6이닝 3실점 등 기복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코자의 투구 내용이 좋아졌다는 점과
소프트뱅크가 최근 두 경기에서 각각 2득점, 4득점에 머물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경기 역시 일방적인 다득점 흐름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승부에서는 홈 경쟁력과 마츠모토 하루의 안정감을 보고 소프트뱅크의 반등을 보겠습니다. 득점은 라쿠텐 선발 코자까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낮은 점수의 승부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소프트뱅크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세 번째 경기, 주니치와 요미우리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주니치는 이번 시즌 108경기에서 46승 1무 61패입니다.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이 푼굴입니다. 홈에서는 30승 28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요미우리는 이번 시즌 106경기에서 56승 2무 48패입니다.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5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8승 21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주니치 선발은 야나기 유야입니다.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4승 4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입니다. 홈에서는 2승 1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중반으로 안정적입니다. 직전 한신전에서는 6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패했고 그전 히로시마전에서도 6이닝 2실점으로 무난했습니다. 요미우리 선발은 오가사와라입니다. 이번 시즌 4경기에서 2승 2패,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입니다. 원정에서는 1패, 평균 자책점 1점대 초반입니다. 직전 야쿠르트전에서는 6이닝 3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요코하마전에서는 7이닝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주니치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2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마운드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전날에는 요미우리를 상대로 11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요미우리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후반이고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한신전에서 크게 흔들린 뒤 이번 시리즈에서도 1대0으로 승리한 다음 전날 2대11로 크게 패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요미우리가 10승 9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싸움에서는 두 투수 모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야나기는 최근 두 경기에서 12이닝 3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고 홈 평균 자책점도 2점대 중반입니다. 오가사와라도 이번 시즌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점대 초반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니치를 상대로 지난 7월에는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완전히 약한 투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최근 팀 흐름에서는 주니치가 더 안정적입니다. 최근 10경기 팀 평균 자책점이 2점대 초반이고 홈에서도 꾸준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11득점으로 요미우리 마운드를 크게 흔든 점도 분위기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득점에서는 두 선발이 안정적이지만 이번 시즌 양팀 맞대결에서는 점수가 크게 열린 경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날 주니치 타선이 14만타와 홈런 3개로 11점을 만들면서 공격 흐름이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요미우리 역시 직전 경기에서 크게 무너졌지만 시즌 전체 원정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이고 주니치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4점 이상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선발전 이후 불펜 구간에서 점수가 추가될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이번에는 낮은 점수보다는 다득점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승부에서는 최근 마운드 안정감과 홈 흐름에서 앞서는 주니치를 보겠습니다. 득점은 전날 살아난 주니치 타선과 양팀 불펜 구간까지 고려해 오버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주니치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네 번째 경기, 세이브와 지바롯데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세이브는 이번 시즌 109경기에서 59승 3무 4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6리입니다. 홈에서는 31승 1무 24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지바롯데는 이번 시즌 103경기에서 48승 3무 52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중반, 평균 실점은 4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8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1승 2무 31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세이브 선발은 타케우치입니다. 이번 시즌 17경기에서 8승 6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초반입니다. 홈에서는 4승 1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으로 안정적입니다. 직전 소프트뱅크전에서는 6이닝 4실점으로 패했고 그전 오릭스전에서는 7이닝 1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지바롯데 선발은 모리카이토입니다. 이번 시즌 13경기에서 3승 3패, 평균 자책점 4점대 중반입니다. 원정에서는 1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세이브전에서는 6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라쿠텐전에서도 4이닝 1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세이브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2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입니다.
마운드는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지만 타선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바롯데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은 4점대 후반입니다. 마운드 기복은 있지만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로 세이브보다 흐름이 좋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9승 9패로 팽팽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이브 선발 타키우치의 시즌 성적은 분명 안정적입니다. 홈에서도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어 쉽게 무너지는 투수는 아닙니다. 다만 최근 세이브 타선이 워낙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걸립니다. 최근 10경기에서 세이브는 경기당 평균 2점대 초반에 머물고 있고 지바롯데와의 최근 맞대결에서도 득점 생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8월 5일에는 모리카이토에게 막히며 0대8로 패했고 전날 경기에서도 1대5로 패했습니다. 모리카이토는 시즌 전체 평균 자책점은 4점대 중반이지만 최근 내용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세이브를 상대로 직전 6이닝 무실점, 그전 맞대결에서도 5와 3분의 1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부에서는 선발만 보면 세이브도 충분히 버틸 수 있지만 최근 타선 흐름과 상대 선발 모리카이토에게 고전했던 내용을 생각하면 지바롯데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득점 역시 타키우치가 홈에서 안정적이고 모리카이토도 세이브를 상대로 강했습니다. 세이브 타선의 최근 득점력까지 생각하면 많은 점수가 열리기보다는 낮은 점수의 승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지바롯데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5번째 경기 야쿠르트와 요코하마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야쿠르트는 이번 시즌 104경기에서 48승 1무 55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3푼 5리입니다. 홈에서는 23승 1무 27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요코하마는 이번 시즌 106경기에서 48승 3무 55패입니다.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3점대 후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4리입니다. 원정에서는 24승 33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6승 4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선발은 마츠모토입니다.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5승 4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홈에서는 3승 2패, 평균 자책점 3점대 후반입니다. 직전 요미우리전에서는 5이닝 5실점으로 패했고 그전 요코하마전에서는 4이닝 6실점으로 패했습니다. 요코하마 선발은 카타야마입니다. 이번 시즌 3경기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5점대 초반입니다. 아직 원정 등판 기록은 없습니다. 직전 히로시마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했고 그전 야쿠르트전에서도 5이닝 1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야쿠르트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대 중반이고 평균 실점도 3점대 후반입니다. 최근 요코하마와의 두 경기를 7대2, 4대3으로 연속 가져오면서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4점대 초반이고 평균 실점도 4점대 초반입니다. 최근 10경기 6승 4패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번 야쿠르트 원정에서는 타선이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야쿠르트가 10승 8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결과만 보면 야쿠르트가 분위기에서 앞섭니다. 특히 이번 시리즈에서 요코하마를 상대로 두 경기를 연속 가져왔고 홈타선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선발에서는 마츠모토 켄고가 최근 상당히 불안합니다. 8월 요미우리전에서 5실점했고 지난 요코하마전에서도 4와 3분의 1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번 시즌 요코하마를 상대로 두 차례 모두 5실점 이상을 허용했다는 점은 확실한 불안 요소입니다. 카타야마는 최근 히로시마전 6이닝 무실점, 야쿠르트전 5이닝 1실점으로 내용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등판 자체가 3경기뿐이고 평균 자책점은 5점대 초반입니다. 아직 표본이 적기 때문에 최근 두 경기만 보고 완전히 안정적인 선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득점에서는 양팀 선발 모두 변수가 있습니다. 마츠모토는 요코하마전에서 계속 흔들렸고 카타야마 역시 시즌 초반 요미우리전에서는 2와 3분의 2이닝 7실점으로 크게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승부에서는 최근 홈에서 요코하마를 연속으로 잡아낸 야쿠르트의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득점은 마츠모토의 요코하마전 약세와 양팀 선발의 불안 요소를 고려해 높은 점수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야쿠르트 승 오버로 정리하겠습니다. NPB 마지막 경기 히로시마와 한신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양팀 이번 시즌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이번 시즌 101경기에서 40승 3무 57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초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중반이고 팀 타율은 2할이 푼 8리입니다. 홈에서는 23승 1무 26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는 4승 6패입니다. 한신은 이번 시즌 105경기에서 58승 1무 46패입니다.
평균 득점은 3점대 후반, 평균 실점은 3점대 초반이고 팀 타율은 2할 4푼 4리입니다. 원정에서는 33승 22패로 강하고 최근 10경기에서는 5승 5패입니다. 선발을 보겠습니다. 히로시마 선발은 모리 쇼헤이입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입니다. 홈에서는 평균 자책점 2점으로 안정적입니다. 직전 요미우리전에서는 7이닝 3실점으로 패했고 그전 야쿠르트전에서는 6이닝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한신 선발은 이하라입니다. 이번 시즌 7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입니다. 원정에서는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1점대 중반으로 매우 좋습니다. 직전 주니치전에서는 4이닝 동안 5실점했지만 자책점은 1점이었고 그전 요미우리 원정에서는 5이닝 1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히로시마는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이 3점, 평균 실점은 4점대 중반입니다. 전체 흐름은 좋지 않지만 이번 한신과의 시리즈에서는 6대1, 5대2로 두 경기를 연속 가져갔습니다. 한신은 최근 10경기 평균 득점과 실점 모두 4점대 초반입니다. 직전 요미우리 원정에서 3연승을 만들었지만 이번 히로시마 원정에서는 두 경기 연속 타선이 막혔습니다. 양팀 맞대결에서는 이번 시즌 8승 1무 8패로 팽팽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즌 성적과 원정 경쟁력에서는 한신이 앞서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히로시마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신 타선을 두 경기에서 각각 1점과 2점으로 막아내면서 마운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히로시마 선발 모리 쇼헤이도 시즌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으로 안정적입니다. 홈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2점에 불과하고 한신을 상대로도 지난 7월 6이닝 1실점, 또 다른 맞대결에서는 7이닝 1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이하라 역시 원정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원정에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1점대 중반이고 최근 원정 등판에서도 꾸준히 1실점 정도로 상대 타선을 막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타선이 최근 두 경기에서 6점과 5점을 만들기는 했지만 시즌 전체의 평균 득점은 3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한신도 최근 이번 시리즈에서 타격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선발 중심의 팽팽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부에서는 최근 두 경기에서 한신을 연속으로 잡아낸 히로시마를 보겠습니다. 모리 쇼헤이가 한신을 상대로 강했던 기록이 있고 홈에서도 안정적인 만큼 이번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득점은 양팀 선발의 상대 전적과 최근 흐름을 보면 많은 점수가 열리기보다는 낮은 점수의 승부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 히로시마 승, 언더로 정리하겠습니다.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경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